흔히 무언가를 실수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면 자책하고 반성하지요. 하지만 한치의 실수도 없고 오차도 없이 정확한 사람보다는 때로 실수하고 허둥대는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일에서 완벽할 수 있다면 좋겠죠. 자연의 모든 나무와 꽃이 자체로 아름다운 것처럼 부족함도 실수도 내 모습으로 끌어안을 때 나만의 아름다움이 빛날 수 있지 않을까요? (12월 26일) 목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어제는 녹음 방송을 했고요. 오늘 다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곁에 찾아왔어요.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한 맘님께서는 새벽 5시에 새벽에 5학년인 아들 머리 위에 선물을 투척하셨다고 매년 산타 할아버지로 몰래 선물 준비하는 즐거움을 이렇게 또 만끽을 하셨군요. 인천 달봉이님께서는 성탄절날 출근을 하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목동토박이님은 아들과 다이너소어 어드벤처 보기로 하셨군요. 잘 보고 오셨습니까? 오후에는 또 일도 하러 잠깐 나갔다 오셨고요. 신나고 행복한 하루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다양한 하루를 보내셨군요. 저는 어제 일어나는 녹음 방송을 했고요. 그 이후에 출근을 해서 손병희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방송 일을 하고 그리고 다시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 녹음 상태가 많이 좋지가 않았어요. 볼륨이 작았죠. 어제 녹음분을 그제 방송에서 녹음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스튜디오 이전을 하면서 오디오 세팅 값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애매해서 여기저기 좀 물어보고 했었는데도 볼륨이 굉장히 작게 나왔더라고요.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 기준점을 어디에 잡아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녹음을 할 일은 앞으로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피치 못한 사정으로 또 녹음을 해야 될 때는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 기준점을 어디에 두면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다음에 녹음을 하더라도 작게 들리진 않을 겁니다. 독일학생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일어나 가족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스페인에서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시다고요? 독일학생님. 와, 이 사진도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크리스마스 트리가 굉장히 멋진데요. 스페인.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인데, 잘 보내고, 그리고 또 올 한 해 마무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모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짱오빠님도 출첵하셨습니다. 그리고 청기와 닭백숙님께서 국민TV 재방송 들으면서 이 부분만 듣고 자는 게 이 시간이네요. 잠자긴 틀렸고 방송 계속 들어야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님 오시면 전 잘 지낸다고 전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휴일 성탄절 잘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제 개인적인 시간도 갖고 어제 문희정 아나운서도 이제 회사에 출근을 했었잖아요. 아마 하루 종일 있었을 텐데 잠깐 이렇게 점심 시간 지나고 한 1시나 2시, 1시였나 2시쯤 그런 얘기 했어요. 일주일 중에 수요일 뭐 이렇게 하루 정도 쉬는 날이 늘 있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막방님께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휴일 보내려고 일어나려니 더 힘드네요. 아, 휴일 보내고 일어나려니 그렇죠. 이런 날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뭔가를 또 다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내 바이오 리듬도 그렇고 생활 패턴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뭔가 쉬고 있는 상태에서 일상 모드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오달고전님 오셨네요.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창녕해바라기님 2013년은 다른 해보다 기억에 오래 남을 해입니다. 2014년은 더 많은 축하와 기억될 만한 일로 그렇게 만드는 우리 조합원들 됐으면 합니다 하시면서 권진원의 네 사람이여 신청을 하셨네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목동토박이님 출첵하셨습니다. 다이너소어 어드벤처 재밌었다고 3D로 봤는데 영상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웠어요. 이런 영화는 꼭 영화관에서 봐야 해요. 저는 3D로 영화를 보면 속이 울렁거리던데 재미있었군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기하고 뭔가 환상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겠네요. 목동터박이님. 그리고 조혜님께서 안녕하세요. 조합원 조혜입니다. 어제 가족들과 영화 변호인 봤는데요. 보는 내내 살아생전 노무현 전 대통령 모습과 음성이 떠올라서 눈물을 적잖이 흘렸습니다. 감독의 담백한 연출이 참 좋으셨다고. 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고인의 진실되고 용감한 행보를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우리 힘내자고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가 줄 수 있는 느낌 그리고 감상이라는 게 참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조혜님은 또 변호인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느끼셨고 또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한 분들께 권하해드리는 말도 담아주셨네요. 청규와 닭백숙님께서 어제 방송에서 문희정 아나운서가 정 아나운서는 여자친구 만나러 갔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이런 거 올려도 되나 몰라. 네. 올리셨으면서 뭘 괜찮습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네. 그리고 마스크맨님께서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짜파게티 끓여 먹으면서 보내셨다고.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슬픈지. 짜파게티 혼자 드셔서 그래요. 같이 나눠 드셔야 되는데. 혼자 드셨나요? 아니면 친구와 혹은 가족과 함께? 함께 나눠 먹으면 뭐든 좋습니다. 네. 로니님께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님들 내년에도 국민TV가 번창하길 빌겠습니다. 또 조합원님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정 아나운서 새벽에 추웠을 텐데 출근하면서 말이죠. 따뜻한 커피 드세요 하시면서 헨리 넬슨의 Without You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선곡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라는 얘기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님 오셨네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아직도 뒤척이고 있으시다고. 오늘 하루가 참 길겠네요. 일어나 방송 처음입니다 하셨습니다. 저 예전에 해인사로 한번 템플스테이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방송에서 말씀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루의 시작이 새벽 3시였습니다. 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 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보내는데 와 24시간 동안 이렇게 오래도록 그리고 하루가 길다라고 느꼈던 적은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 오후 2시쯤 됐겠지 해서 시계를 봤는데 아직까지 오전 8시인 거죠. 뭔가를 해도 계속 시간이 가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던 하지만
끝났을 때는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졌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몸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다음님께서 오셨네요. 출첵합니다. 어제 쌍둥이 큰 딸아이가 자동차 면허 합격했답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기쁜 마음을 아이 앞에서 크게 내색은 안 했지만 사실은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어요. 왜 내색 안 하셨어요? 별로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제 부모님도 이런 스타일이시거든요. 뭔가 이렇게 잘 해도 별로 이렇게 내색 안 하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엄마, 나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 이렇게 뭐 시험 성적이라든지 어떤 뭐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무덤덤하신 거죠. 아마 그게 좀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형이 있거든요. 저보다 2살이 많은. 형이 뭔가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모습을 몇 번 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제가 나중에 그랬을 때는 얘는 그냥 뭐 알아서 혼자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옥상 달빛의 들꽃처럼 부탁해요 하셨죠? 네, 검색을 해서 선곡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고요. 역사 속 오늘에 대한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990년) 역사 속 오늘, 당시 보안사의 명칭이 기무사로 바뀝니다. 어제 오늘에 대한 얘기는 1990년 10월 4일에 있었던 한 육군 2등병의 폭로로 알려집니다. 당시 24살의 윤석양 이병이 국군보안사령부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등 각 분야 주요 인사 2,000여 명이 일거수일투족을 담은 사찰 보고서를 작성해 보관을 하고 있다. 이런 증언을 한 것이죠. 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상이 불투명하며 권모술수와 기만으로 정치생활 30년을 일관한 신뢰성이 전혀 없는 위험한 인물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격한 언동으로 노동자를 선동하는 사상이 극히 불순한 인물이었습니다. 한국 외국어대 러시아학과 4학년의 재학 도중에 학생운동과 관련해 제적당한 윤 이병은 군복무 중이던 1990년 7월 형노맹 사건 피의자로 보안사에 연행이 됐습니다. 그는 프락치로 일하라는 강압적인 권유 끝에 형노맹 조직원 검거를 위한 수사협조를 시작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중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 있던 자료를 갖고 탈출을 했던 것입니다. 사찰 대상에는 야당 정치인이나 제야 인사뿐 아니라 당시 집권당인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와 김수환 추기경까지도 포함돼 있었죠. 방첩 활동이나 군 보안 관련 활동만 하게 돼 있는 보안사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전국은 요동쳤습니다. 당시 이상훈 국방부 장관이 전격 해임됐고 조남풍 보안사령관도 옷을 벗어야 했죠. 보안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새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12월 26일 역사 속 오늘 명칭을 국군기무사령부로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는 정치 군인의 집합소였습니다. 20대, 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고, 전두환 정권 시절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허삼수, 허화평, 이학봉 등도
보안사 간부 출신이었죠. 윤희병이 신문을 당했던 서빙고 분실은 중앙정보부의 남산지하실, 경찰의 남영동 대공분실들과 함께 일상적으로 고문이 자행되던 공포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국민의 기본 자유와 권리가 훼손이 되고 정보기관의 구시대적 전행이 염려되는 요즘,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사건은 과거 속의 얘기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피오님께서 오셨네요. 출첵합니다. 감기 걸려서 목소리 안 나와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피오님도 감기 걸리면 이제 목소리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하는군요. 저도 그런데. 기침 많이 하시죠, 피오님?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물. 지난번에 그 제너럴 닥터 정재닥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감기는 정말 심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보다는 푹 쉬면서 미지근한 물 많이 마시면서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 많이 드시고 또 이렇게 몸이 좀 나 피곤해, 나 좀 케어해줘 라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고 몸조리 잘 하셔서 얼른 나으시기 바랍니다. 면접 있으시잖아요. 면접 볼 때까지 또 나으셔야죠. 유로파님께서 정아나운서 격하게 반가워요 하셨고요. 저도 격하게 반갑습니다. 유로파님. 그리고 행복한 둥이맘님께서 오랜만에 일찍 눈을 떠서 출첵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셔요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마음이 건강하면 몸까지 건강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몸의 상태도 좀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우울함,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떨쳐버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 없게 바로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물론 좀 참아야 될 필요성도 있죠. 그럴 상황도 있겠지만은 인내해야 하는 시간 말이죠.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듯이 스트레스도 이렇게 푸는 시간,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원 서연맘님께서 어제는 집에만 있기 미안해서 아이들 데리고 눈썰 매장 다녀오셨다고, 표 끊을 때 줄 서고 썰매 타려고 줄 서고 하루 종일 줄 서다 왔네요. 삭신이 쑤실만 하네요. 예원 서연맘님. 그래도 잘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했으니까 말이죠.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 보면 그래도 좀 이렇게 힘든 것들, 삭신에 쑤신 것들 하나도 힘들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엄마들은 그런다 그러던데, 아이들 밥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부르다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게 뭔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왠지 예언 서연맘님께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니 다행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그런 웃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만족하지 않으셨을까. 한편으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학생님께서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제 심정은 힐 더 코리아라고 하셨어요. 네. 선곡에 반영을 해놓고요. 또 이렇게 잠시 뒤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김희주 아나운서 국민TV 떠나지 않았습니다. 9층에 있어요. 9층에. TV 개국팀으로 갔거든요. 내년 4월 1일부터 이제 TV 뉴스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TV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디오국에서
TV TF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뉴스를 통해서 기자의 모습, 또 뉴스를 전하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 5시 46분 36초를 막 지났네요. 오늘 아침 당신의 풍경 어떤가요? 사연 보내주시면 또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얘기 함께 나눠볼까요? (1925년) 역사 속 오늘, 터키는 이슬람력을 폐지하고 유럽의 그레고리력을 받아들였습니다. 1923년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이슬람 탈피 정책의 하나로 그레고리력을 들여왔죠. 이슬람권에서는 태음력을 기초로 한 이슬람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들의 일년은 태양이 춘분점으로 되돌아오는 1회 기념보다 11일 정도 짧았는데요. 무슬림들은 매년 12번째 달에 메카로 순례를 떠났고 해를 거듭할수록 순례 여행의 계절은 어긋났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음식과 제물로 바칠 짐승을 운반해야 하는데 32년이 지나야 사계절이 제자리로 돌아오니 불편하기 그지 없었죠. 하지만 윤달을 도입하자 전쟁과 순례를 금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632년에 윤달 삽입 금지를 공표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레고리력 또한 종교적 고민의 산물이었습니다. 13세기 가톨릭계는 부활절 시기를 놓고 논쟁을 벌였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5년에 도입한 율리우스력을 따르면 춘분이 128년에 하루씩 어긋나게 돼 있었습니다. 해가 쌓이다 보니 춘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부활절도 열흘이나 넘게 차이가 났죠. 부활절에 계절이 바뀔지는 모른다는 불안 심리는 높아갔지만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 자연의 시간과 인간이 만든 시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200년 넘게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레고리력은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에 의해 공인이 됩니다. 4년마다 윤달을 삽입하는 율리우스력에서 100으로 나뉘지만 400으로는 나뉘지 않는 해를 제외하는 방식이었는데요. 1700년을 기점으로 많은 나라가 그레고리력을 따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 국가들은 교황에 대한 반발로 그 흐름에 저항을 합니다. 서로 다른 달력을 사용하다 보니 1908년 제정 러시아의 올림픽 대표팀은 12일이나 늦게 개최국 런던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푸른솔님께서 어제 낮잠을 많이 자선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선지 날은 샜습니다. 정아나운서의 목소리 덕분에 차분하고 조연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막방님께서 신청곡 감사하다고 또 올려주셨네요. 정미 이모의 노래였습니다. 라고 정정을 해주셨어요. 네. 정이 이모라고 제가 잘못 얘기했죠. 오케이 마리님께서 눈 감은 채 듣고 있어요. 지금 막 일어났어요. 오늘도 처음부터 듣질 못해서 아쉽네요 하셨는데 내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네. 모모님께서는 정아나운서 방송 들으면서 일어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네요 하셨고요. 슬픈 인생님께서 선착순 접수 때문에 빨리 일어나 준비 중입니다. 일어나 방송 들으며 아침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접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어떤 선착순 접수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선착순 접수 원하는 대로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함께했던 일어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요. 시그널로 마무리를 져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또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